안녕하세요. 마음 읽어주는 여자 마녀 최영란입니다. 마녀 하루 중 5분 시작하겠습니다. 무시당하면 제일 속상한 것이 내가 무시를 당하면서도 무시당하는 것을 제대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지 그 원인이 알고 싶다면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무시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부터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쩌면은 이 심리가 내가 무시당하는 그 이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씩 체크해보는 시간도 가져볼게요. 첫 번째는 타인의 모든 것을 허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타인이 나를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감정들,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무시를 한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 내 마음이 아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시를 한다, 내가 무시를 당한다는 것은 내가 타인에게 맞고 있다는 소리예요. 두들겨 맞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이 두들겨 맞고 있는 거고 내 감정이 타인에게 짓밟히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 왜 나 때려? 너 왜 마음 아프게 해? 너 왜 내 감정을 이렇게 함부로 막 짓밟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 못한 채로 타인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고스란히 손발 놓고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는 타인이 쟤는 내가 이렇게 해도 반응이 없어. 그리고 쟤는 그냥 원래 그렇게 그냥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다 받아주고 사는 애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 무시당하는 나로 살게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무시를 당하면서도 정말 미련한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무슨 생각이냐면 나만 참으면 되지. 아이 좀 참다가 하루 이틀 지나면 좀 괜찮아지더라고. 근데 그 괜찮아지는 게 정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괜찮아지냐 이거죠. 아니거든요. 잠깐 그 강하게 당했던 그 감정에서 살짝 내가 내려놓거나 아니면 조금 잊혀지는 그런 상태지 내가 이 모든 것이 하루 이틀 지난다고 해서 없어지는 일이 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참으면 관계도 깨지지 않고 나만 참으면 사이도 벌어지지도 않고 나만 참으면 분위기가 쌓이지도 않고 그냥 나만 견디면 돼. 그냥 나만 참으면은 다 조용해져.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참는 것이 나한테는 무슨 이득이고 어떠한 결과로 남게 되는지 여러분들 더 잘 아시잖아요. 마음에 병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타인이 싫다. 아니면 난 너무 우울하다. 아니면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하다. 이런 비관적인 아니면 우울한 이런 무기력한 이런 나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두들겨 맞으면서도 말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러다 보니까는 자존감이 낮아요. 그러면 자존감이 낮으면은 이런 분들은 삶이 저자세예요. 상대가 나를 무시해요. 아유, 내가 못나서 그래. 상대가 날 무시해요. 내가 못 배워서 그래. 상대가 날 무시해요. 아유, 내가 시집 올 때 해온 게 없잖아. 이러한 조건들을 나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거를 그냥 당연히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냥 내가 너무 못나서 그런 거니까 상대가 무시한 건 뭐 당연할 수도 있어. 라고 자기 자신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무시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피해의식도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무시를 하면은 아이씨 내가 얼마나 만만하면 저 사람은 뭐 나만 가지고 그래 하면서 내 인생만 탓하게 되는 거고 이런 사람으로 된다는 거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삶이 둔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나는 늘 무시를 당해 왔었고 나는 학대를 당해 왔었고 나는 버려졌고 나는 무관심한 존재야. 이러한 것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였는지 아니면 환경이 변하면서부터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면서부터인지 나는 계속 그런 상태로 놓여져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것은 내가 그런 상태에 노출이 되면서 익숙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익숙한 생활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상대가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 거에 대해서 알면서도 내가 느끼면서도 나는 내 삶에 둔해져요. 그래서 이제 너무 두들겨 맞다 보니까 이제는 맷집이 생긴 거죠. 굳은 살이 배긴 거예요. 그래서 앵간히 날 무시하지 않은 한 그냥 견딜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무시하는 삶으로 둔해지면서
그냥 상대의 무시함을 당하고 사는 거죠. 또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가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고 내가 그 사람하고 이렇게 대적하거나 똑같이 하면은 나도 그 사람하고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게 못나면 안 되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착하면 좋고, 그리고 그 사람보다 그래도 의롭고 정의롭고 올바른 사람이면 더없이 좋은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살기 전의 시대에는 의로운 사람, 올바른 사람, 그리고 착한 사람이 더 많았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시대가 급속하게 변하면서 급속하게 많아진 것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타인을 해치고 타인을 해롭게 하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타인을 짓밟고 자신만 살아남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서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함께 있기에는 착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의롭고 바르게 행동을 한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이 나를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바른 사람이야. 라면서 존중해주고 나를 무시하지 않겠냐 이거죠. 아니거든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나만큼은 바르게 살아야지, 나는 정의롭게 살아야지 하면은 쟤 만만하구나. 쟤는 찍소리도 못해. 내가 얼마나 두려우면 쟤 한마디도 못하잖아. 쟤 나 벌벌벌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타인과 타인이 바라보는 나는 완전히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타인과 타인이 생각하는 나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다면 타인은 나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길래 나에게 그렇게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하는 가치관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는 무시 당하시는 분들은 저는 비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도망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나만 참으면 되지, 아니면은 착하게 살기 위해서라는 그러한 이유 안에 내가 그냥 피해버리는 거죠. 이 상황을. 그냥 무시당했어요. 그냥 무시하도록 놔두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나를 놔두고 내가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늘 무시당하는 나로 그냥 남게 만들어 놓은 것이 나 스스로 내가 아닌가. 저는 그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 첫 번째로 인지적인 이제 치료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무시하셔야 돼요. 당연한 얘기죠. 근데 어떻게 무시를 해야 되냐면, 구체적으로 첫 번째, 타인을 무시해야 돼요. 근데 이 타인의 무엇을 무시해야 되냐면, 타인의 나를 무시하는 언어, 나에게 함부로 막대하는 행동이나 감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그 타인의 모든 것들을 내 마음에 담지 말아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가장 무시를 많이 받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며느리죠. 이제 회사도 있겠고 곳곳에 다 있긴 하는데, 이제 이 며느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시어머니의 그 폭언, 그리고 잊지도 않는 말, 그리고 정말 생각지도 않은 어이없는 그런 스토리들이 너무 많으세요. 시어머니들은. 그래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말들을 많이 들을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그리고 너무 막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며느리들이 속병이 생기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부부 사이도 깨지게 되는 그 원인이 뭐냐면, 시어머니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담는다는 거예요. 물론 나에게 향해서 나에게 감정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감당하기 어렵고 이렇게 고통스럽고 해서 이런 이제 사단이 나기도 하지만은, 시어머니들은 나라는 그 최영란이라는 며느리가 꼴보기 싫어서 최영란을 공격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무시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하기보다는 내 아들의 여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 아들의 여자이기 때문에 꼴보기 싫은 거고, 내 아들의 여자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하는 그런 말이나 아니면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내 마음에 담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을 그렇게 담지 말아야 돼, 그거는 나한테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 준 사람도 없었고, 그런 생각조차 해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스란히 나는 다 담는 거예요.
회사에서 상사가 나한테 하는 모든 그 무시함을 다 담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나에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다 담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담으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가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걸 뻔히 알면서 담아두고 내가 쌓아두고 해결하지 못한 그 상태로 나를 곪게 만드는 게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무시를 당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타인이 나한테 뭐라고 하던 일단은 또 짓기 시작하는구나. 또 시작하는구나. 아, 쟤 또 성격 나오네. 거기까지. 쟤 왜 나한테 저러는 거야? 아, 또 저 소리 들으니까 마음이 아파. 아, 속상해. 오늘 잠 다 잤네. 아, 내 인생이 끝난 거야. 내 인생은 왜 이러는 거야? 엮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무시하셔야 돼요. 나 자신을. 무슨 소린가 하죠. 타인이 나를 무시했어요. 근데 내가 말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괜히 이거 말 한마디 하면 분위기 쌓여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를 무시하셔야 되는 거예요. 쟤 왜 저러는 거야? 진짜 한바탕 해야 되는 거야? 진짜 기분 되게 나쁘네? 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내 감정들. 그래서 내가 무언가 쟤한테 뭐라고 진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괜히 분위기만 쌓여지고 사람들이 나만 이상하게 볼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느껴지는 이러한 것들을 나는 무시하셔야 돼요. 내가 무시를 당하면서 한마디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내가 그거를 고스란히 받고 견디고 그냥 버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안에 나는 저 사람하고 같으면 안 되잖아. 내가 참으면 되겠지. 아니면 괜히 관계 안 좋아져. 이 사람들이 나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나 자신을 차단하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작 해야 될 말들을 나 스스로가 계속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더더욱 점점점 말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미리 앞서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나는 무시를 당한 상황인데 내가 저 사람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저 사람의 존재감을 내가 인정해준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의 마음이나 나의 생각을 알아주냐 이거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저 사람을 챙겨야 되고 나는 이 분위기를 왜 챙겨야 되냐 이거죠. 그냥 나로 먼저 살아가보자 이거예요. 나 중심적인 삶도 좀 살아보자 이거죠. 내가 아주 나르시스트나 아니면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은 나도 정상적으로 나를 표현하면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게끔 나를 막지 마세요. 분위기 쌓이지면 어때요? 그거 한번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 다음부터는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음부터 내가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관계 깨지면 어때요? 어차피 이렇게 얘기해서 관계 깨질 거였으면은 이 사람은 나하고 오래 사귀고 싶은 마음은 애시당초 없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나에게 무시하는 것은 어쩌면은 이 사람은 나하고 깊은 관계 아니면 친밀한 관계를 원치 않기 때문에 자기 있는 동안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나한테 분풀이하는 그런 존재로 쓰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날 무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왜 내가 챙겨줘야 되고 내가 왜 그 사람의 체면을 차려줘야 되냐 이거죠.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거 외에도 우리가 또 무엇을 할 수 있냐면 행동치료 차원에서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은 이런 성향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좀 내성적이거나 아니면 제대로 말 표현을 못하시거나 아니면 많이 참는 분들 아니면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이게 그냥 견디고 살아오신 분들 그리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이렇게 맛깔스럽게 잘 표현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자기 감정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이제 분들에게 저는 일단은 내가 해보지 않은 거였고 그리고 내가 해보려고 하면은 이제 때로는 막 너 왜 나 무시해 하면서 한마디 하려고 하면은 울컥하고 눈물부터 나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것은 내 안에 쌓여있던 그 울분이 확 터져서 눈물이 나온 경우도 있고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여태까지 내가 왜 바보처럼 이렇게 참고 살았지 하면서 속상해서 나오는 눈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야지 내 감정이 앞서서 막 울면서 얘기를 해버리면은 상대가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여려 보이고 아니면 조금 나약해 보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내 감정만 깔끔하게 내 생각만 깔끔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해? 나도 사람인데 나도 너하고 똑같이
내가 너가 돼서 내가 당하는 것처럼 너한테 그렇게 하면은 너는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왜 좋은 말 다 놔두고 꼭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을 해? 그러면 좋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편하고 그리고 내가 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안에는 많은 도구들이 있거든요. 감정적인 도구들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도구들도 있어요. 행복하고 기쁘고 슬프고 노여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아니면 때로는 내가 위트 있고 좀 유머 있고 하는 이러한 모든 도구들이 내 안에는 다 있어요. 누구나. 근데 이 중에 그 도구들 중에 많이 쓰는 것이 내가 조금 더 잘 쓰는 사람이 되는 거고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제가 유머를 좀 쓰세요. 유머는 그래도 내가 웃으면서 욕할 수도 있는 거고 웃으면서 할 말 다 할 수도 있어요. 무시를 당하면서도 말 못하는 것은 관계가 끊어질까봐 분위기 쌓여질까봐 괜히 뭐 그냥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하면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머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유머를 좀 쓰세요 하면은 이제 어떤 분들 중에는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 유머 하나 쓰기 위해서 제 성격이 바뀌어야 된다면은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유머를 쓰는 성격이 아니라 유머를 쓸 수 있는 그 도구죠. 내 안에 있는 도구. 내 안에는 유머라는 도구도 있는 거거든요. 장난도 농담도 다 그런 유머 속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성격을 바꾸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도구를 좀 자주 꺼내서 그리고 그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사용하고 연습해 보면서 내 것을 좀 만들면 어떠냐 이거죠. 그래서 상대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에도 그만 찔러대 이제 아파 나도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야 나도 무시당하면 기분 나쁘지 너도 확 무시해버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좀 상대하고 그러다 보면 상대도 좀 뭐야 이렇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내 코드를 읽을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진지하다 보면은 그래서 상대가 거리감을 두면서 멀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시를 당하면서도 내가 이러고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질까봐 나를 표현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지 못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가 좀 내 안에 있는 도구들을 좀 꺼내 쓸 수 있다면은 세상이 조금은 더 여유로워질 수도 있는 거고 좀 수월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말들에 대해서 너무 공격적이거나 너무 진지하게 다가가는 것보다는 살짝 웃으면서도 얘기할 수 있고 농담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나를 좀 연구도 하고 그리고 연습도 훈련도 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떨까 싶어요. 이번 주 마녀 하루 중 5분은 착하게 살지 마세요. 이 시대에 착한 거는 착한 사람들하고만 착하면 되는 거고 착한 것보다는 상황에 맞게 나를 적절하게 표현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시당한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나는 반드시 어떠한 식으로든 나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나를 지키는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하는 거거든요. 매번 나를 놓아두고 방치하면은 나는 병들어요. 그리고 나는 아픈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내 인생은 좋은 것이 없고 나는 항상 비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요. 그런 내가 되기 싫어서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행복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의 평안을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의 만족 그리고 행복을 주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도구들을 오늘 좀 뒤져보는 날을 좀 가져볼게요. 뭐가 있을까? 그리고 남들 중에 저런 거 잘 쓰는 것 같은데 나도 좀 따라해볼까? 나도 좀 개발 좀 해볼까? 그렇게 해서 내가 나를 좀 즐겁게 사용하면서 쓸 수 있다면 이제는 무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를 보여주고 나의 존재감을 이렇게 드러내다 보면은 상대로부터도 존중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저 사람 함부로 하면 안 돼. 저 사람 이거 괜찮아. 참 재밌어. 저 사람이 있고 있으면은 되게 편안하고 좀 즐거워. 유쾌해. 라는 사람으로 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가볍게 하지만 나는 정확하게 표현하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